검사 내부에서는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북한 장성택 처형 판결문도 이것보다는 논리가 탄탄했을 것이다. 논리가 고등학생 수준이다. 법무부 징계위원들이 작성한 문건이 맞는지 눈을 의심했다라는 반응이 여러 매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 확인 사실이 아닌 추정과 과정을 전제로 판단했다는 건데 한 나라의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어떻게 허접한 이유를 댈 수 있는가라고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굳이 야당의 시각으로 비판하지 않더라도 국민적 시각에서 그리고 야당 쪽에 기울어져서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인식들이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인선했던 검찰의 수많은 인사들까지도 나서서 윤석열 총장이 편을 들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일선 검사들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비판하고 있고 오죽하면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그리고 전직 정부에 몸을 담았던 검찰총장들까지 나서서 성명서를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징계위원회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앞서 우리가 봤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 지점만큼은 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우리가 윤석열 총장의 발언 몇 마디를 봤을 뿐 아니 윤석열 총장이 SNS를 하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냅니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을 보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도 중요한데 그 검찰총장을 진두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일선 검사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쓰고 있는 SNS의 글을 보십시오. 그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장관이 쏟아냈던 SNS의 글을 보십시오.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 빼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 여론조사에 내 이름 빠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 추미애 장관이 그럼 다음 행보는 뭐지? 서울시장? 대통령? 아니면 국무총리? 등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추미애 장관이 전격적으로 기자회견하고 나서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얘기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피토하면서 얘기했으면 윤 총장에게 얘기할 수 있는 일말의 근거라도 될 텐데 현 정부를 향해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그 내로남불의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왜 징계위원회가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결정들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건지 논리적 근거가 참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만약에 김병민 비대위원회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반대쪽에서 아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어디 갔느냐라고 반박한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그랬잖아요. 내 명을 따른다고. 그리고 검찰총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검찰총장의 손발 다 묶어놓고 인사권 누가 진두지휘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하잖아요.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정직되고 난 다음에 그 대행을 조남관 차장이 하게 되는데 조남관 차장이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에게 우호적인 모습 안 보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이 자 조남관도 이제 교체되는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검찰총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어떻게 봤을까요? 많이 조간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추문이다. 추한 문장이다. 추측으로 일관한 문장, 추잡스러운 풍문, 뭐 어쨌거나 저걸 짜내느라 새벽 4시까지 고생들 했다. 법조인들 전체 납 부끄럽게 만드시느라 고생을 했다. 라는 의견을 자 이건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재철 징계위원 겸 증인 겸에게 이런 비판이 후배들은 가하고 있습니다.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어제 검찰 내부망에 심 국장은 3도 수군 통제사가 아니라 그냥 원균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후배들이 지켜보고 기억하고 있음을 이렇게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다. 2027년 12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소시효까지 시간은 많이 남았다. 지옥문은 이미 열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상갓집 항명 사건 특수통 후배들에게는 그는 전임 반부패 부장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내가 한동훈보다 잘할 수 있어. 나랑 잘해보자라고 심재철 국장이 말했다. 웬만한 초등학생도 그렇게까지 대놓고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는다라고 김유철 원주지청장, 심재철 국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사들은 도대체 심재철 국장이 진술서로 어떤 내용을 썼는지, 정말로 윤 총장을 조폭 두목에 비유한 것이 맞는지 그 진술서 원본을 공개하라라고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심재철, 김관정, 이정은 세 분이 작성한 진술서를 공개하라.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은 심재철 검찰국장을 겨냥하여 생각하기를 포기한 검사만큼 무섭고 치명적인 사회학은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심재철 국장을 향한 어떤 공개적인 비판들, 특히 들끓는 진술서를 공개하라, 뭐 이런 요구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상세하게 끈끈이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사건에 대하여 왜 기소를 할 때 도박죄만 하고 횡령죄는 하지 않았나, 이런 데까지 그것을 빗대 가지고 이건 삼도 수군 통제사가 아니라 바로 그냥 원군이다, 모함꾼이다,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어떻게 후배들이 보는 자리에서 자리에 대한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 놓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인성이나 또 실제로 검사로서 했던 행적, 기소한 사실에 있어서의 치명적 실수,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분석했고,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판사 문건 유출 사건의 경위로부터 또 실제적으로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의 행적 자체가 실제로 후배들한테 전혀 기감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것이 요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그 논쟁은 진술서인데 현재까지 알려지기만 했을 뿐 윤 총장이 조폭 두목 같다,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군사 독재 시절보다 더욱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심재철 국장이 진술서에 주장을 했다라고 전해지고만 있기 때문에 지금 후배 검사들이 볼 때는 그 진술서 공개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심재철 국장도 진술서를 쓸 때는 자기 진술서가 공개될 거라고 생각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게 살아있는 권리를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사가 아니고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또 어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런 진술서 자체가 결과적으로 징계에서 정지 2개월이 나오다 보니까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분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검사들이 지난번 직무배제 때도 그렇고요, 이번 징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사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겁없고 용감했는지 그런 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에 검사들은 그냥 뭐 이런 표현 써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어, 나 더러워서 검사 안 는다 하고 사표를 던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대부분 사표 던지지 않아요. 그냥 검사직 유지하면서 자기 의견을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심재철 국장에 대해서는 사회 악이다, 아니면 우리가 역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균, 이완용 아닙니까? 근데 원균에 빗대어서 또 얘기를 하고, 또 저는 상당히 저 부분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약간 소름이 끼쳤다고 할까? 2027년 12월 15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 부분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감 시한인데, 지금 만약에 죄가 된다고 한다면 심재철 국장이 이러한 것들이 직권남용 형사죄가 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잘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2027년 12월 15일이라고 못을 딱 박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제 검사들의 어떤 분개가 굉장히 이제 하늘을 치솟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잘 인사이동 2번 했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1월에 취임해서.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친여 성향 아니면 친추미애 라인으로 다 인사를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 징계건이 터지면서 보니까 추미애 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추미애 장관의 전에 SNS를 보면 이게 커밍아웃 한 거죠. 근데 커밍아웃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이게. 그러면 1월 정기 인사 또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친여 성향의 검사들을 채워야 하는데 채울 사람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고, 지금 검사들이 계속 분개하는 게 이제 심채철 검찰국장이랄지 김광경 동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그리고 징계에 참석했던 이제 신성씨 대검부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의 핵심 라인인데, 이분들 검찰의 어떤 지도 고위직으로 끌고 가서 산산조각이 난 이 검찰을 과연 수습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 리더십이 완전 붕괴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게 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 있습니까?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렇게 빨리 다음 주에 전격적으로, 아까 좀 부담 가질 거다라고 했지만 판결 낼 수 있습니까? 지난번 일주일 만에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번은 조금 길어질 거라 예상을 많이 하는데. 집행정지 신청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네. 아니, 다툼이 있으면 거의 정지 결정이 나요. 대부분이. 다른 변호사와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다 집행정지에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어떤 상징적 지위, 그리고 대통령이 제가 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번도 얘기했어요. 법원에서는 이거 자체를 어떤 정치적이나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순수하게 어떤 증거와 법적인 판단을 반드시 해줘야 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신속하게 해줘야 돼요. 신속하게 하라. 네. 그게 법원의 임무고 사명이라고 봅니다. 네. 판사 배정은 요즘에 컴퓨터로 합니까? 전자로 하죠. 전자로 하죠. 전자로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공정성이 보장이 됩니다. 네.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